바로 얼마 전에 오피셜이 나왔죠. 카세미루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는 게 이제 오피셜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에 계약 만료를 끝으로 해서 이제 팀을 떠난다. 참 뭐랄까, 그 카세미루라는 선수를 기억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설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맨유에 온다고? 크카모의 일원인 그 카세미루가 레알에서 맨유로? 와, 대박이다. 이 기대감이랑 설레임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랑 반대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선수가 못해서 안타깝다, 팀에 기여를 못했다, 이 얘기보다는 그 선수 본인이 잘하는 거를 지난 몇 년 동안 과연 팀이 얼마나 그 옷을 입혀줬냐, 본인이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예전의 카세미루는 이 크카모,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이 세 명의 콤비네이션에서 굉장히 또 활약했던 선수였죠. 이 크카모가 왜 그리 위력적이었냐, 이 세 명이 각자의 단점, 이거를 절묘하게 커버해주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거를 서로 보완해줬기 때문입니다. 카세미루는 아시겠지만은 뭐 수비력이나 상대를 저지하는 능력, 강력한 태클, 이런 거에 장점이 있었던 선수였죠. 근데 반면에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뭐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패스 능력, 이런 거에는 분명 약점이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카세미루의 이 부분을 누가 채워줬나요? 토니 크로스가 해결해줬어요. 크로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카세미루랑 동일한 위치에서 좋은 패스 능력으로 카세미루의 그런 빌드업적인 불안함, 패스 능력, 이거를 다 커버해줬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뭐 크로스가 뭐 태클 능력이라든지 상대를 저지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거를 또 카세미루가 절묘하게 해결해줬습니다. 모드리치는 이 둘 사이에서 공격적인 능력, 넓은 활동량, 이런 걸로 팀 전체를 커버했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크로스의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 카세미루의 저지력, 태클 능력, 수비력, 모드리치의 활동량, 공격적인 기여, 이게 절묘하게 밸런스가 맞는 조합이었다. 근데 레알에서는 이랬던 카세미루인데, 약간 지난 몇 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은 카세미루가 굉장히 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을 팀을 위해서 계속 입어줬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와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테나흐 체제가 됐든 뭐 아모림 체제가 됐든 이 카세미루가 혼자서 아래에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 플레이 조율, 수비, 이거를 혼자 맡았던 그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테나흐 체제 때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보였던 편인데,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리버풀전 때 테나흐가 이제 슬롯한테 굉장히 크게 패배했던 그 경기, 이때 카세미루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기는 카세미루가 못했던 경기라기보다는 테나흐가 카세미루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겼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테나흐가 어떻게 경기를 했나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은 다른 미드필더들을 모두 올려놓고 양쪽 풀백들을 벌리게 하면서 카세미루만 중앙에 혼자 남겨놓는 2-3 빌드업 체계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카세미루 혼자 빌드업, 후방 패스, 조율, 플레이메이킹, 상대 공격 저지, 수비, 이걸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압박을 당했을 때 집중 견제를 당하니까 이거를 버티지 못하는, 상대에게 볼을 뺏기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줬었죠. 이때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인상이 남아서 기억에 남는데, 카세미루의 폼이 좀 안 좋았다? 못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레알처럼 뭐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서로가 밸런스적으로 각각을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카세미루 혼자한테 후방을 다 맡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다. 템빠기는 미루 형한테 더용롤 시킨 듯. 저게 정확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삼선 지역에 한 명밖에 없어요. 프랭키 더용. 테나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선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후방 빌드업 다 하고 위로 전진시킨 다음에 빌드업 다 풀어 나온다? 젊은 더용밖에 못하죠, 이거는. 어쨌든 그런 더용의 역할을 카세미루한테 맡겼던 게 좀 많이 문제였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모림 체제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이 3-4-1, 이 3-4-2-1의 투미들 중 하나로 나왔을 때 카세미루의 짐이 더 가벼웠었냐? 이건 또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4-2-1에서 이 투미들, 미드필더 숫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상대 미드필더들보다 숫자가 항상 적었죠. 그러면서 이 2명밖에 없는 미드필더, 심지어 다른 한쪽은 뭐 전문 3선 미드필더가 아닌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옆에 있는 파트너는 전문 3선 미드필더가 아니다, 이 상황이 겹치니까 여전히 카세미루의 부담은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선수의 나이, 30대가 넘어가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 뭐 3명, 4명의 미드필더 숫자들, 이 수적 열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또 많이 계속 뛰어줘야 했고요. 심지어 본인 나이가 30대가 넘는데 솔직히 뭐 웬만한 로테이션, 이것도 뭐 엄청 잘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좀 많이 나왔냐, 예전에 카세미루라면은 정말 잘했던 그 장면, 상대의 전진을 확실한 태클로 끊어버리는 장면들,
이게 뭐 체력이 딸리고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박자씩 늦었어요. 그래서 뭐 옐로 카드를 수집한다든지 심지어 뭐 레드 카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됐죠.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우리가 좀 실망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미루 형 같은 경우는 약간 본인의 그런 빌드업적인 약점들, 패스의 부담 이런 거를 좀 짊어질 수 있는 동료가 후방에 같이 내려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웠고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고 나서부터는 쭉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서 축구를 해야만 했다. 아, 딱 한 시즌은 달랐죠. 22-23 시즌. 이때는 좀 예외였습니다. 그 테나가 첫 시즌인데 이때 시즌 때 카세미루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 옆에 자리에 에릭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22-23 시즌 이때는 카세미루가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 카세미루 내려오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런 빌드업적인 부담을 에릭센, 심지어 브루노 페란데스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짊어져 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랑 좀 대입해보면 크카모 시절 카세미루는 카세미루, 에릭센은 토니 크로스, 브루노 페란데스는 모드리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보완해주는 에릭센이랑 브루노 페란데스의 그런 피지컬적인 불안함, 수비 커버 이거는 카세미루가 책임져주고 카세미루의 빌드업적인 부분들은 이 두 선수가 좀 더 나눠주는 그러면서 이제 팀이 공격을 하면서 올라갈 때는 카세미루가 이제 방향타 역할을 잡고 에릭센이 패스를 뿌려주고 브루노가 전진 패스를 투입해주고 삼선 지역에 있는 에릭센, 카세미루가 양쪽에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긴 전환 패스도 뿌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22-23 시즌 당시에 카세미루랑 에릭센 조합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은 이전의 삼선 조합 프레드랑 맥토미니 이 투박한 삼선 조합보다 확실히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났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카세미루의 부족한 부분을 에릭센이 이제 패스 능력으로 채워주고 에릭센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카세미루가 채워주는 이런 보완적인 부분에서 좋았던 게 있었고 확실히 투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맨유가 3위를 한 거는 물론 다른 선수들이 잘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카세미루 에릭센 조합이 제 몫을 했던 것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에릭센을 남겨뒀어야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때 당시가 에릭센 끝물이었어. 22-23 시즌이 에릭센 진짜 마지막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그 이후로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22-23 시즌 맨유 3위 했을 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좀 부담이 걸릴 수 있는 옷을 쭉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세미루가 맨유에 기여한 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나이티드가 3선의 그런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는 팀이었고 뭐 든든한 3선 미드필더, 6번 미드필더 그동안 팀에 계속 없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카세미루가 그런 베테랑적인 노련함, 과거의 경험들 이런 거를 살려가지고 많이 후방에서 잡아준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위로 올라갔을 때 박스 안에서의 클러치 능력 특히 뭐 세트피스, 코너킥 이 상황에서 카세미루는 또 다른 스트라이커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한텐 이 킥을 차는 선수도 뭐 스트라이커나 센터백이나 이 선수를 노리기보다는 카세미루를 노리고 볼을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자기한테 볼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골을 넣는 능력 여기서 카세미루가 빛을 많이 발했죠. 뭐 머리로 넣든 발로 넣든 분명 박스 안에서 카세미루는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가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목표는 너무너무 명확해졌죠. 이 카세미루가 이탈한 이상 새로운 3선 미드필더를 반드시 데려야 된다. 이거는 선호사항, 희망사항 이런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이게 뭐 새로운 정식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아니면 뭐 만에 하나 캐릭이 정식 감독이 되든 누가 오든 새로운 3선 미드필더 이 6번에 설 수 있는 미드필더를 반드시 영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영입 조건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꼭 양보할 수 없는 하나를 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빌드업 능력을 좀 장착한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맨유에 있는 미드필더진 뭐 브루노는 빼겠습니다. 브루노는 이제 위에 올라갈 거니까 이 아래로 내려오는 미드필더들 중에서 빌드업 능력을 장착한 미드필더가 많이 없어요. 뭐 우가르테? 우가르테가 뭐 그런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사실 무리고요.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예전에 뭐 마이누? 여기다 또 어리고 심지어 본인이 이제 6번 미드필더보다는 부분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8번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죠. 그러면서 내려올 때는 부분적으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볼 끌고 올라가면서 탈압박 전진하는 아래와 위의 연결고리 이 역할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6번 미드필더 롤은 또 아닙니다. 카이세도가 딱인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카이세도가 딱인데 이 얘기는 너무나 잔인하다. 지금 PL에서 후방줄 거의 1황인 미드필더 데리고 와놓고 아 카이세도가 딱인데 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뭔 너무나 잔혹한 얘기다. 아 라이스가 딱인데 수비 맨디가 딱인데 그 어떤 감독이 오든 사실 빌드업 능력이 되는 6번 미드필더가 있다? 넓은 시야, 패스 능력, 후방 조율 능력, 템포 조절
이런 거 되는 6번이 있다? 이거는 누가 와도 쓸 여지가 충분히 있죠. 어떤 감독이 오든. 심지어 캐릭도 미들즈브러 시절 보면은 점유율 축구를 해요. 후방 빌드업을 하고. 지난 맨시티전 같은 경우 이제 6사형의 그런 강력한 수비 전술.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여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제 미들즈브러 시절이나 그 경기들을 보면은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축구. 이걸 하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6번 미드필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냥 캐릭이 뛰면 안 됨? 지금 삼성 괜찮은 매물 없는데 그냥 캐릭이 뛰면 안 되냐? 아, 이 자리에? 뭐 그 또한 방법일 수 있겠죠. 뭐 정 안 되면 감독이 직접 뛰든가. 사실 캐릭 자리긴 해. 사실 캐릭 저 자리긴 해. 이건 뭐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축구 봤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삼선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의 핵심이잖아요. 이 6번 역할. 우리 팀에 어떻게 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 든든해야 되는 기둥 중에 하나인데 다른 포지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선수를 쓰거나 유망주를 쓰거나 이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포지션 중에서 이 딱 6번 미드필더만큼은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지갑을 털어서라도 가장 확실한 선수를 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데 진짜 뭐 거기도 양보하면 안 되긴 하지만 다른 데를 진짜 다 양보하더라도 이 삼선 미드필더 하나만큼은 6번만큼은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최선의 선택지를 써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카세미로 나가도 뭐 우리한테 삼선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뭐 헤븐 있지 않냐 아니면 뭐 유망주 콜업해서 올리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새로 영입해야죠. 그 지금 카세미로가 이탈하게 될 이 상황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즌 종료 후에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맨유 이제 정식 감독을 노리는 서치하는 그 와중에 삼선 미드필더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서치를 또 해야 된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감독 찾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뭐 카세미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난 시즌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또 헌신을 해줬던 카세미로 선수한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가 가는 길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령 잘 가. 고마웠어.